히르칸의 마음속에는 레벨 70 몬스터들로 가득한 어두컴컴한 보보루 숲의 풍경이 펼쳐졌다. 붉게 타오르는 눈과 검은 연기처럼 흔들리는 몸을 가진 흉측한 생명체들은 죽음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자 히르칸은 깜짝 놀라 외쳤다. 그곳은 위험한 지역이야. 지금 가면 바로 죽을 거야. 그의 맞은편에 앉은 턱수염을 기른 NPC는 차분하지만 압박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아인부리의 제자인 너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보보루 숲으로 가거라. 만약 거절한다면 너는 타락한 추적자라는 칭호를 잃게 될 것이다. 그 위협은 마치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히르칸의 두 눈이 놀라움에 크게 뜨였고 그의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 뭐라고요? 마을 시계탑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팽팽한 분위기를 갈랐다. 아침 햇살 아래 광장에는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번잡함 속에서 히르칸은 돌계단에 홀로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불가능한 선택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무력감과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온통 감쌌다. 현기증이 몰려오자 히르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눈은 공포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다. 그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이게 대체 뭐야? 즉시 그의 머릿속에 명령이 울려 퍼졌다. 퀘스트 창. 히르칸의 눈앞에 신비로운 보라색 시스템 화면이 나타났고 미기찾기라는 큰 글자가 보였다. 이 퀘스트는 흑화석을 조사 중이던 실종된 요원 미기를 찾아 임무를 인계받으라고 요구했다. 보상은 500골드와 추가 아이템이었지만 히르칸을 경악시킨 것은 찬란한 노란빛으로 강조된 페널티 문구였다. 29일 이내에 퀘스트를 완료하지 못하면 흑화 추적자 칭호 상실. 진정한 공포가 그의 가슴에서 폭발했다. 히르칸은 절망적으로 외쳤다. 흑화 추적자 자격을 잃으면 나는 주 퀘스트 라인에서 제외될 거야. 이 빌어먹을 난이도는 뭐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냉혹한 진실이 문득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내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퀘스트를 받은 것이 역효과를 낸 것 같아. 히르칸이 회상에 잠기자 그의 생각은 어둠에 잠겼다. 평소 같았으면 그런 퀘스트는 완료하지 못했을 텐데. 그는 거대한 괴물과 마주했던 순간이나 해골의 모든 힘을 동원해 싸워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찌어찌 해냈고 다음 퀘스트로 넘어갔어. 그리고 이제 NPC의 목소리가 흑한의 귓가에 맴돌았다. 보보루 숲으로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햇살 가득한 광장으로 나선 흑한은 보이지 않는 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레벨 60 이상을 위한 퀘스트라고? 그는 혼란스러운 듯 은발을 헝클었다. 마음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나무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메인 퀘스트 연세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는 실망감에 잠겨 중얼거렸다. 하지만 보보루 숲에는 정말 갈 수가 없어. 흑한이 막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근처 다른 두 플레이어의 대화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어깨 갑옷을 입은 한 플레이어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히드라 길드가 메인 퀘스트 연세를 완료할 거라고 생각하냐? 만약 그들이 성공하면 다른 길드들을 훨씬 앞지를 거야. 내가 알기론 상위 32 길드 중 나머지는 퀘스트 연세를 시작하는 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는 뭔가 떠오른 듯 갑자기 멈칫하며 말했다. 아, 잠깐만. 타락한 백작이 쓰러지면 진행 중인 다른 모든 메인 퀘스트 연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은 마치 흑한의 마음을 꿰뚫는 번개와 같았다. 그의 온몸은 굳어졌고 두 눈은 휘둥그레졌으며 놀라움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깨달음의 섬광으로 변했다. 계산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의 입술에 천천히 피어났다. 아무래도 흑한은 대담한 결정을 내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보루 숲에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겠어. 히르칸의 미소가 차갑고 사악하게 변했다. 검은 망토 속에서 그의 은발은 곤두서 있었고 녹색 눈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광기가 번뜩였다. 환상적인 푸른 에너지가 그의 손목 주위에 모이기 시작하며 엄청난 힘이 곧 해방될 것을 알렸다. 한편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서 한 음침하고 고풍스러운 성이 망원경 렌즈를 통해 드러났다. 관찰자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별다른 일은 없네. 검은색 옷을 입은 한 플레이어가 땅에 엎드린 채 망원경을 느리고 옆에 있는 오렌지색 머리의 동료에게 몸을 돌렸다. 그는 안도하며 말했다. 우리 임무가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 매일 몇 시간씩 이 성을 지키고 앉아있으려니 미칠 것 같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탈? 하이드라의 제8지휘관 나탈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둘은 바위 위에 앉아 멀리 시선을 던져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성과 그 아래 작은 마을 전체를 아울러 보았다. 나탈의 동료는 다시 들떠서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타락한 백작을 물리치면 보상이 뭘까 궁금하네. 하이드라 길드는 분명 최상위권에 들겠지, 안 그래? 나탈은 차분한 표정으로 신중하게 대답했다. 섣불리 기뻐하지 마.
나탈은 망원경을 내리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옆에 무릎 꿇고 있는 동료에게 훈계조로 말했다. 우리는 아직 여기서 일이 끝나지 않았어. 우리의 임무는 타락한 백작의 성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것이니 경계를 늦추고 어떤 정보라도 노출시켜선 안 돼. 진정한 전문가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지. 나탈의 말은 갑자기 뒤에서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 자신의 경악한 비명과 함께 끊겼다. 찾았다. 히드라의 나탈. 뭐라고? 나탈은 깜짝 놀라 몸을 돌렸고 얼굴에는 극도의 당황함이 역력했다. 숲속에서 드레드록 머리와 빨간 스카프를 한 건장한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고 한 손을 들어 힘껏 흔들며 인사했다. 그는 레드불스 길드의 3위 킴스였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즐겁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야. 안녕, 안녕. 나탈은 당황하여 더듬거렸다. 레드불스 길드원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킴스는 그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응? 이 산의 보스몬스터 레벨이 높아서 그거 잡으러 가는 길인데? 그는 무심하게 산꼭대기를 가리켰고 그의 머리 위에는 작은 노란 병아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너희도 그 이후로 여기 온 거 아냐? 나타와 그의 동료는 몸을 숨기고 있었고 동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는 안 돼. 나타는 음침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동의하는 듯했다. 그런 것 같군. 갑자기 킴스가 나타나 몸을 숙여 나타에게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의 드레드락 머리 위 작은 노란 새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킴스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로 안 좋아 보이네? 볼일 보러 가야겠어? 오케이, 비상 상황이니까 난 갈게. 편히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수치심에 나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으르렁거렸다. 아니야. 킴스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 지은 뒤 태연하게 등을 돌려 떠났다. 경로를 참지 못한 나타는 벌떡 일어나 쫓아가려 했다. 동료는 당황하여 그를 붙잡고 크게 외쳤다. 나타! 멀리서 킴스가 뒤돌아 소리쳤다. 야, 아니라고 했잖아. 이리 돌아와. 갑자기 킴스가 걸음을 멈췄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조롱 섞인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오싹할 정도로 냉정하고 진지한 표정이 들어섰다.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손목시계에서 신비로운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이 킴스의 얼굴에 비쳤고 그는 확인하듯이 중얼거렸다. 히드라단의 8번째 지휘관이 여기 있어. 우리가 받은 소식이 사실인 것 같군. 호화로운 통제실에서 통신장치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스, 레드불스 길드의 회장인 마타도르 셰브는 홀로그램 화면에 걸려온 전화를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의 건장한 얼굴에는 의심이 역력했다. 말도 안 돼. 그는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옆에 앉은 붉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의 옐은 침착하지만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부패한 백작의 위치에 대한 익명의 메시지, 처음엔 장난이라고 확신했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킴스를 보냈지만요. 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익명으로 심지어 완전히 무료로 제공했어요. 그들의 동기가 뭐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하이드라 길드 내부에 자기 길드의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있을지도요. 마타도르는 단호하고 절망적인 어조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따질 처지가 아니야. 우리는 하이드라 길드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에 통신 신호가 불안정해지더니 완전히 꺼졌고 긴장된 침묵이 방을 감쌌다. 다른 곳의 어두운 공간에서 킴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통신 장치를 통해 그는 대담한 제안을 했다. 어때요? 제가 싸움을 걸어서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줄까요? 마타도르 셰프의 위압적인 목소리가 통신장치를 통해 울려 퍼졌고 그의 얼굴은 극도로 진지해졌다. 안 돼.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해. 만약 그곳이 정말 타락한 백작의 성이라면 나는 히드라의 대부분의 병력이 이미 그곳으로 동원되었을 거라고 확신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길드의 주력 병력 중 하나를 잃을 수는 없어. 킴스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고 시선은 손목의 통신시계를 스쳐 지나갔다. 형은 그냥 날 치켜 세우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먼 성을 올려다보았다. 나 없다고 레드불스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의 말이 갑자기 끊겼다. 찬란한 푸른 에너지 흐름이 공중을 찢고 엄청난 속도로 위에서부터 킴스의 위치로 곧장 내리꽂혔다. 쾅! 폭발이 거대한 깊은 구멍을 만들며 땅이 격렬하게 흔들렸고 흙과 돌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력하여 통신선 반대편에 있던 마타도르와 옐마저도 진동에 깜짝 놀라 몸을 움찔거렸다. 킴스? 마타도르는 경악하며 외쳤다. 짙은 먼지구름이 서서히 걷히자 킴스의 모습이 폭심지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무사한 채로 드러났다. 그는 느긋하게 손을 귀에 대고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를 의미심장한 미소로 듣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 정보를 얻은 게 우리뿐만이 아닌가 봐요, 보스.
혼돈 속에서 킴스는 익숙한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비꼬는 말을 내뱉으며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미친 치와와, 아니 뇌전 사냥꾼 길드의 공주가 여기 왔군. 먼지구름 아래에서 하우후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분홍색 눈은 섬뜩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차가운 최후 통첩을 내뱉으며 입가에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아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는 야만적인 포효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처럼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곰 형태의 괴물이 어둠 속에서 뛰쳐나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다. 그 괴물과 마주한 것은 거대한 돌인간이었다. 외눈에서 차가운 푸른빛을 내뿜는 골렘은 손을 들어 방어 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곰 괴물은 준비할 시간을 단 1초도 주지 않았다. 공간을 찢는 듯한 포효와 함께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렀다. 돌인간의 머리를 강타한 일격에 파편들이 튀어올랐다. 즉시 폭풍처럼 연속 공격이 골렘의 단단한 몸에 쏟아져 귀청이 터질 듯한 충돌음을 만들어냈다. 돌인간의 몸은 균열하고 끔찍한 힘 아래 조각조각 부서졌다. 눈 속의 푸른빛은 점점 약해지다가 꺼졌고 오직 죽음의 침묵만이 남았다. 골렘 앞에는 거대한 괴물곰이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붉게 빛나는 눈에는 사나운 기색이 역력했다. 둘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잠시 침묵하며 대치했다. 골렘 뒤에서는 히르칸이 해골 군대와 함께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곰은 천지가 뒤흔들리는 듯한 포효를 내지르며 돌진했지만 골렘은 더 빨랐다. 강철처럼 단단한 돌주먹을 휘둘러 괴물의 얼굴에 강력한 일격을 날려 혼란에 빠뜨렸다. 천지개벽할 만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히르칸은 높은 나뭇가지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고 해골 군대는 바닥에 앉아 3D 안경을 쓰고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감상하듯 태연하게 팝콘을 먹고 있었다. 히르칸은 아래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무심하게 흘긋 보더니 다시 눈앞에 나타난 가상화면에 집중했다. 검색 결과 없음이라는 문구가 차갑게 떠올랐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고 초조함이 역력한 표정이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분명히 이메일을 보냈는데 지금쯤이면 답장이 와야 할 텐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대담한 결정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보보루 숲에 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월로드의 광활한 우주에서 메인 퀘스트 라인은 여러 챕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챕터인 타락한 백작이 진행 중이며 이 백작이 쓰러지면 챕터가 종료됩니다. 동시에 가혹한 규칙이 실행될 것입니다. 모든 관련 퀘스트는 강제로 중단됩니다. 이 생각은 히르칸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좌절감에 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울창한 숲속에 거친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앉아있던 히르칸은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직접 타락한 백작과 맞서더라도 제한 시간 내에 그를 쓰러뜨릴 리는 없어. 그 시간에 다음 챕터를 시작하는 게 나을 거야. 그러니 난 누가 됐든 상관없어. 누가 그를 물리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여러 길드에 퍼뜨린 거라고. 물론 채서련은 제외하고. 그런데 왜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지? 그의 생각의 흐름이 갑자기 끊겼다. 히르칸의 눈이 크게 뜨였고 섬뜩한 가능성이 문득 떠오르자 날카로운 인식이 번뜩였다. 흐릿한 푸른색 시스템 알림이 갑자기 허르칸의 눈앞에 나타나 그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하이드라 길드의 공색 채널이 생방송을 시작했다. 그 순간 땅이 맹렬히 흔들렸다. 거대한 바위 주먹이 강하게 내려쳐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었다. 땅속에서 거친 바위로 몸을 이룬 거대한 골렘이 서서히 일어섰다. 그 거대한 발걸음에 숲 전체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는 동안 골렘의 유일한 눈은 차가운 푸른빛을 내뿜었다. 그 맞은편에서 거대한 괴물곰이 사나운 포효를 내질렀고 녀석의 붉은 눈은 살기로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 분노는 빠르게 진압되었다. 한순간 허르칸이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괴물의 머리에 일격을 가했다. 닥쳐! 그가 으르렁거렸다. 날 라이브 스트림 봐야 하니까 조용히 해. 거대한 곰은 땅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혀는 밖으로 축 늘어져 있었다. 허르칸은 무심하게 손을 털었고 그 뒤로는 골렘이 우뚝 서 있었으며 스켈레톤 전사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여유롭게 근처의 통나무를 찾아 앉았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손목에서 푸른색 3차원 화면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축하의 종이 꽃가루가 흩날리는 가운데 하이드라 길드의 한 고위 멤버가 눈부신 백색 갑옷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섰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감과 오만으로 가득 찬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희 하이드라 길드는 타락한 백작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며 예상 날짜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에서 히르칸은 3차원 화면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차가운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제발, 제발 이번 달이기를. 그는 절망적으로 간절히 속삭이며 그의 녹색 눈은 화면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단호하게 결정적인 순간을 선포했다. 열흘 뒤입니다.
그 순간 히르카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충성스러운 두 스켈레톤 전사 사이에 앉아 그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화면을 멍하니 응시하며 이 갑작스러운 정보에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